점심을 먹고 아루마를 나온 다음 그 길로 열차를 타고 3번지로 향했다. 라는 창밖을 스쳐가는 풍경을 신기한 듯이 바라보았다. 오후의 따스한 빛이 라의 하얀 뺨에 내려앉아 반대편에 포근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얘 되게 가만 보면 되게 서정적이야.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그 빛과 그림자도 춤을 추듯이 뛰어올랐다. 봐봐, 얘 되게 서정적이라니까. 3번지에 도착한 우리는 느긋하게 거리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목적지인 저택으로 발을 옮겼다. 오랜만에 찾아온 3번지의 저택가는 역시 나와는 맞지 않는 장소로 보였다. 쓸데없이 높이 치솟은 벽이나 압박감을 심어주려는 듯한 대문의 생김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가가기 싫은 기분이 들게 했다. 그렇지만 나는 뭔가 감탄스러운 것처럼 저택들의 높은 지붕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대로 걸어가다가 분명 언젠가 발이 걸려 넘어질 것만 같았다. 그렇게 말이 씨가 되고 라, 다음 모퉁이를 돌아. 여긴 굉장한 곳이네. 하나같이 지붕이 뾰족한 집들 뿐이라서 새들이 앉았다간 찔려버리겠어. 새들도 새대가리라지만 새들도 뇌는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 그럼 좀 무섭겠는데. 이렇게 큰 집에선 몇 명이나 같이 살고 있을까? 2명 아닐까? 봉인사와 고객. 겨우 2명?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가정부도 있지 않을까? 라도 살아보고 싶어? 아니, 청소하기 엄청 힘들 것 같아. 네, 나가 처음으로 현실적인 말을 했어. 요즘 들어 8번지에 있는 집의 청소당번을 도맡고 있는 라는 난처하다는 듯이 웃었다. 8번지의 언덕 위에 있는 집은 이 저택가의 저택과 비교하자면 가소로울 정도로 소박했다. 큐가 적어준 주소와 지도를 이정표 삼아 도착한 저택은 큰 길을 벗어나 훨씬 깊숙이 들어간 곳에 세워져 있었다. 지도가 없으면 다다르기도 힘들 정도였다. 숨바꼭질이라도 하듯이 구석진 곳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저택이었다. 야, 좋은데? 완전 귀족집인데 저거? 분위기는 제법 있는 장소네. 무슨 분위기? 유령이 나를 듯한 분위기 말이야. 유령이 나를 듯한 분위기인가? 난 그냥 뭔가 한때 귀족에 살았을 법한 그런 집이군 이런 느낌인데. 뭐 창문이나 그런 게 좀 보이긴 한다. 담쟁이 덩쿨로 온통 희감긴 저택의 모습에는 과연 유령 저택이라는 소문을 나돌게 할 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옆에서 라가 작게 숨을 삼켰다. 나만 못 느끼는 건가? 유령에 겁나서 그래? 겁 안 나. 그럼 다행이네. 이제 들어가자. 큐에게 빌려온 열쇠를 사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문고리를 당기자 문은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열렸다. 야, 신기한 게 내가 읽는 싱크에 맞춰서 막 소리가 난다? 창문을 전부 닫아놓았는지 저택안은 새까맸다. 바로 앞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오로지 내 옷자락을 꼭 쥐고 있는 작은 손의 감촉만이 뚜렷했다. 비어있는 왼손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인 듯한 물체를 눌러보았다. 오, 은은한 불빛. 시야가 트이듯 팟하고 주위가 밝아졌다. 보아하니 전기는 아직 끊기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안심했다. 생각보다 깨끗한데? 그러게. 누구 취향인지 몰라도 잘 정돈된 고풍스러운 실내 장식품들이 시선을 끌었다. 발음이 안 돼. 헐어버려야 할 정도로 고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경관이의 어쩌니 하는 얘긴 그냥 핑계고 진짜 문제는 또 다른 소문이 아닐까?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여기 사람들은 미신을 잘 믿는 사람들인가 봐.
안전도 하고 신뢰도를 중요시하는 마을이니까. 언제까지고 현관 앞에 멈춰서 있을 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아직 내 한쪽 손이 약간 무거운 줄을 알게 되었다. 라. 그게 아니라, 저기. 겁나면 밖에서 기다려도 돼. 곧 만난다니까. 라는 당황했는지 화가 났는지 움켜쥐었던 내 옷자락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다. 어디선가 길을 잃은 듯한 검은 나비 한 마리가 그 뒤를 쫓는 것처럼 팔랑팔랑 날아가고 있었다. 저게 귀신 아니야, 저게? 나비의 깃든 영혼! 이런 거. 나비라니, 별 희한한 걸 다 보겠군. 라, 너무 깊이 들어가면 위험해. 뭐가 위험한데? 어디 무너진 바닥이라도 밟으면 어쩌려고. 그건 그래. 게다가 왠지 느낌이 안 좋아. 뭐랄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누가 있어? 누가 있으면 금방 눈치챘겠지. 하지만 그런 기색도 없고. 그럼 뭔데? 나비. 나비의 시선이 느껴져! 나도 몰라. 겁나지? 곧 만난다니까 왜 자꾸 그래? 라는 그렇게 말했지만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았다. 자기 자신은 볼 수 없는 물체한테 관찰당하는 게 되면 불쾌한 법이다. 그때 무언가가 내 시선 끝을 가로질러 갔다. 휙! 이번엔 또 왜? 나가 어깨를 덜덜 떨면서 나를 돌아보았다. 아니, 그냥 한 것뿐인데 비명까지 지를 정도야? 그러다 조금 전 내 시선 안으로 들어왔던 그 무언가는 이미 형태도 자취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뭘 착각했나봐. 너 일부러 그러는 거 맞지?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겁날 필요도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겁나는 건 겁나는 거야. 역시 겁났던 거구나. 나는 얼굴이 새빨개져선 시선을 획 돌려버렸다. 귀여운 자식.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까 그 검은 나비가 앉아있었다. 엷은 빛깔을 띤 나의 머리카락에 바늘같이 가는 발이 얽혀있는 그 모습이 어딘가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싫어. 상상했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비 되게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저는. 쫓아버리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 전에 라가 흠칫하고 어깨를 떨었다. 라는 뭔가 믿기 힘든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눈을 크게 치켜뜨고 있었다. 어떡해. 입술을 떨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그녀는 불쑥 한 걸음 앞으로 발을 내디뎠다. 상태가 좋지 않다. 라! 말을 걸어봤지만 라는 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에? 왜? 머리에 손대는 게 그렇게 싫어? 언제나 눈물에 젖어 흐릿하던 푸른 두 눈은 복도 끝에서 무언가를 본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기다려. 느닷없이 라가 놓고 가늘은 목소리로 소리친 다음 방금 목소리가 되게 쉬어가지고 소리가 안 났어. 복도 안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라! 오, 야, 걔 이뻐. 완전 이쁜데? 뭐야, 저거 머리핀이야? 저 나비는 머리핀이야? 뭐야? 뭐야, 저거 머리핀 대용이야? 야, 뛰어가는데도 굉장히 나비 잘 달려있네. 황급히 소리쳐 부르자 나는 숨을 삼키고 멈춰섰다. 뒤돌아선 그녀의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을 본 순간 더는 다가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을 모질게 떨쳐내고 다가가려 하는 나를 나는 한 발 앞서 제지했다.
금방 돌아올게. 제발 부탁이니까 프롬에는 오지 말아줘. 여기서 기다려줬으면 해. 괴로운 목소리로 그 말만은 남기고 라의 작은 등은 저택 안으로 빨려들듯이 사라져갔다. 설마 할아버지의 홀령? 너무나 절박해 보이는 라의 모습에 무심코 그녀 말 맞다나 멈춰서고 말았다. 그렇게 해버린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기다려달라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 난 나를 쫓아서 복도를 뛰어갔다. 라는 어디로 갔지? 저택이 너무 넓어서 방을 하나씩 조사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나는 점점 초조해졌다. 나를 향해 돌아섰을 때 라가 짓고 있던 그 표정이 너무나도 꺼림칙했다. 유감스럽게도 라가 오는 모습은 지금까지 많이 봤다. 하지만 그렇게 슬픈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빨리 찾아내야 할 것만 같다. 어서 그녀를! 라를 찾아내려고 저택 안을 돌던 와중에 검은 나비가 몇 마리 날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에이? 그리고 녀석들은 어떤 방 앞에 떼를 지어 모여있었다. 거기에 페로몬이라도 있냐? 나비는 그 방의 문에 앉아 천천히 날개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난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고리를 돌렸지만 자물쇠가 걸려있는지 제자리에서 헛돌 뿐이었다. 그니까 어서 이 문을 열어줘 닌겐 하면서 거기 모여 들어있는 거 아니야? 라, 안에 있어? 말을 걸어봐도 대답이 없었다. 라는 오지 말아달라고 했다. 어쩌면 안에서 문을 잠갔는지도 모른다. 잠시 혼자 있고 싶다면 그래도 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미안하지만 문을 열어야겠어. 난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서 작은 핀을 2개나 꺼냈다. 언제나 문을 딸 준비를 하고 있잖아, 얘! 그리고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고 열쇠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간단한 자물쇠였다. 그래서 몇 분도 안 걸려 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예상외로 시간이 걸려서 애가 탔다. 그래, 넌 전문가가 아니니까. 라? 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검은 나비들이 방에 천장 가득히 날아다니고 있었다. 징그러워.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책상 위에 펼쳐진 채로 놓여있는 하얀 종이만이 눈에 띄었다. 마음에 걸려서 손으로 집어본 순간 빼곡히 적힌 작은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비? 뭐라는겨? 생명활동이란 보편적으로 화학 변화의 연속이며 그 변화를 촉진, 통괄하는 것은 뇌가 보내는 전기 신호이다. 신호란 정보이며 정보란 기억의 연쇄이다. 리포트 같은 그림 모양이었다. 기억은 어떻게 해서 이 뇌라고 하는 작은 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일까? 또 그것을 임의로 불러내어 실물과 똑같이 재현하는 일은 가능할까? 모든 수용기가 받는 자극은 신경을 통해 뇌에 이르며 뇌에 의해서 현실로 인식되고 재구성된다. 저 과학 졸업했거든요. 이 재구성 프로그램에 침입할 수 있다면 기억을 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뇌 속의 기억 데이터를 수납하는 방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개념에 의한 구별이나 생략을 되풀이하는 것이겠지만 확실하지 않은 점이 많다. 현 시점에서 가능한 일은 피험자의 개별적인 기억과 가장 많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단 하나의 기억을 불러내는 것이다. 즉 피험자의 의식에 가장 깊이 새겨진 잊고 싶지 않다고 여기는 기억을 현실과 다름없이 재구성해낼 수가 있다. 이부터 오른쪽 끝에 폭발 장치란 명칭으로 검은 나비의 사파가 들어있다. 무심코 천장 가득히 날고 있는 나비들을 올려다보았다. 저런 기분 나쁜 것들을 잘도 만들었군. 나는 나 자신의 기억을 믿을 수 없다. 이 기억 속 어디까지나 내가 겪어온 기쁘고 슬픈 일들이며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맨 처음 내가 피험자가 될 것이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영인지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면 더 말할 것이 없으리라. 그 뒷내용은 다음 장으로 넘기고 있었다.
책상에 놓여있는 다음 용지를 짚으려다가 문장 하나가 눈에 들어와서 움직임을 멈추었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영인지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고 생각했으나 역시 귀찮아져서 그만두었다. 뭐야? 뭐? 이런 무책임한 리포트가 나 있나? 순식간에 맥이 풀렸지만 아직 내용이 조금 더 남았다는 걸 알고 적혀있는 글에 눈길을 주었다. 더군다나 그 순간 천장에서 팔랑팔랑 내려온 검은 나비 한 마리가 내 이마에 앉은 기분 나빠. 가볍게 쫓아버리려고 손을 들자 그 너머로 하얀 그림자 같은 것이 보여다. 이게 그 현실과 차이가 없는 기억의 재구성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여다본 순간 그게 내 착각이고 라가 실제로 그곳에 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라, 한참 찾아다녔잖아. 내가 말을 걸자 라는 한순간 놀란 듯 눈을 깜빡이더니 어딘가 허탈해 보이는 발걸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응. 크롬에?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곤 내 손에 들려있는 하얀 종이를 쳐다보았다. 그게 뭐야? 어떤 실험에 대한 리포트 같은데 왠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글이야. 게다가 엄청난 악필이고. 글씨가 무슨 지렁이나 뱀 같아서 원. 어쨌든 읽기가 힘들어. 다행히 유령을 퇴치하는 방법도 적혀있으니까 끝나면 여기서 나가자. 그렇게 얘기하자 라는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천장을 쳐다본 다음 슬며시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나가는 건가? 6번지에 아로마로 가는 길에 난 나에게 그 저택에서 본 리포트의 내용을 이야기했다. 해가 저물고 우린 땅 위로 길게 뻗은 자기 그림자를 뒤쫓아가듯이 거리를 걸어갔다. 노란색 빛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연거푸 고개를 끄덕이는 나의 옆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즉, 그 나비가 머리에 앉으면 그 사람이 잊기 싫어하는 기억이 보인다는 거지? 그럼 얘는 이마에 앉은 순간 나가 보였으니까 나를 잊기 싫어한다는 건가? 그래. 그러니까 쟤한테는 할아버지가 보인 게 맞네. 그래도 나비의 활동 범위가 저 저택 주변뿐이니까 실생활엔 도움이 안 되지. 그 저택에 틀어박혀 살면 쭉 추억 속에서 지낼 수 있겠지만 뭐 철거하기로 결정됐으니 이제 그 기능이 다시 작동할 일은 없을 거야. 본청에는 보고 안 해? 야, 비밀로 해두려고. 어쩌면 내가 그 리포트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바람에 뭔가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래도 개발자에게 말하지도 않고 그걸 계속 사용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알았어. 하고 말한 다음 라는 웃었다. 있잖아, 크로메한텐 뭐가 보였어? 네가 보였어. 나한테는 안 보이더라. 아무것도.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자 나는 이쪽을 한번 쳐다보곤 다시 앞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얼마 동안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둘이서 나란히 걸어갔다. 저기 크로메, 왜? 있잖아. 잠깐이면 되니까 손 잡아도 돼? 하하, 야래 이런 이 자식. 그렇게 물으면서 내 얼굴을 힐끔 쳐다보는 나의 뺨이 석양에 물들어 새빨갛게 보였다. 내가 좀 뜻밖이라는 표정을 짓자 라는 한급히 둘러댔다. 그러니까 잠깐이면 돼. 저 가로등까지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슬슬 불이 켜지기 시작하려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상관없어. 난 아르마까지라도 괜찮아. 그러면 창피하잖아. 그런가? 웃으며 손을 내밀자 나는 마치 소중한 물건인 것처럼 꼭 움켜쥐었다. 물건! 내 손이 언제부터 물건이 된 거지? 가로등까지는 수십 걸음 남았다. 되도록 천천히 걸으면서 슬쩍 물어보았다. 너한텐 뭐 좀 보였어?
그러자 라는 곤란한 듯 머리를 갸웃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 유령이든 뭐든 간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생각했어. 그래, 다행이네. 응. 그치만 그리고서 라는 내 손과 맞닿은 왼손을 더욱 꼭 움켜쥐었다. 그치만 어차피 환영일 뿐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후련하게 웃는 나를 본 순간 그 리포트에 쓰여있던 마지막 글이 떠올랐다.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환영인지 명확히 밝혀낼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리라. 고 생각했으나 역시 귀찮아져서 그만두었다. 더군다나 나의 기쁜 기억이건 슬픈 기억이건 결코 이 작은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내 손 안에 있는 것일 테니까. To be continued. 3화가 끝이 났군요. 자, 트루 리멤브런스는 우선 3화까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게 10화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10화까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엔딩을 볼 생각이고 유튜브로는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거나 다른 분들 영상으로 즐겨봐 주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트루 리멤브런스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